이런 대형주만 잘 매매를 해도 또는 이런 대형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ETF를 잘 투자하기만 해도 바꿔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이게 뭐냐면 어, 미국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입니다. 1위부터 10위까지고 순서대로 보면은 10억, 100억, 1000억 조. 야, 대단해 진짜. 엔비디아 4조 달러, 4조 달러. 어, 삼성전자가 400조 정도 되거든요. 400조. 근데 얘는 그냥 대강 1000원이라 치면 1달러 1000원이라면 4000조, 4000조. 삼성전자 10개 합쳐야 되는 거. 야, 대단하죠? 그쵸? 2등이 마이크로소프트, 3등이 애플. 애플 못 나간다, 못 나간다 해도 버핏이 판다, 판다 해도 3등이에요. 그다음 아마존, 알파벳, 구글이죠. 메타, 옛날 페이스북. 그다음 브로드컴, TSMC. TSMC는 유일하게 미국 회사는 아닌데 미국에 상장이 돼 있죠. 대만의 반도체 생산 업체입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그래도 9위에 있습니다. 우리 버핏 할아버지께서 은퇴를 선언하고 최근에 이 미국 장은 오르는데 버크셔 해서웨이 주가가 떨어졌다고 해가지고 뭐 좀 약간 안타까운 그다음에 안 좋아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좀 혼란도 있었는데 그래도 9등입니다. 그래도 9등. 천조입니다. 천조 여전히. 그리고 10등이 테슬라. 뭐 트럼프랑 붙어 먹었네, 싸웠네, 뭐 나쁜 놈이네 해도 10등입니다. 10등 천조. 여기 보시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업종이 진짜 재밌잖아요. IT 하드웨어, IT 소프트웨어, IT 하드웨어, IT 소프트, IT 하드웨어, 하드웨어. 1등부터 8등까지가 IT입니다. 자, 그럼 9등은 뭘까? 9등은 버크셔 해서웨이. 이제 업종을 굳이 얘기하자면 지주 회사인데 투자 회사죠. 투자 회사인데 이 버크셔 해서웨이가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이 애플이에요. 애플. 그러니까 IT 하드웨어라고 볼 수 있죠. 그다음에 테슬라가 업종이 자동차냐, 뭐 IT냐 이거 뭐 분류하기 나름인데 지금의 많은 매출은 이제 자동차 판매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죠. 근데 자동차 판매만 가지고 시가총액 1000조가 된다?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테슬라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테슬라 자동차 판매 이외에 다른 것들을 보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율주행 기술이라든지 또는 옵티머스라고 하는 휴머노이드 로봇 이런 것들을 보면서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볼 때 뭐 버크셔 해서웨이가 사실 애플이랑 같은 거다라고 보면서 IT 회사다라고도 볼 수 있는 것처럼 테슬라도 사실은 IT 회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수익률을 보면은 뭐 엄청납니다. 엔비디아는 10배 올랐습니다. 3년 동안 10배 올랐고 브로드컴 5배, TSMC 3배. 다 무슨 공통점 있죠? IT 하드웨어. IT 하드웨어가 최근 3년간 뭐 시장을 장악했다. 메타 빼고. 그다음에 마이너스는 하나도 없어요. 마이너스 하나도 없고 연초 대비 수익률 최근의 시장 반응을 보면은 엔비디아, 메타, 브로드컴, 마이크로소프트 이게 거의 20%. 그러니까 한 8개월밖에 안 됐는데 연초 대비 벌써 플러스 20%가 됐고요. 버크셔에서는 막 올랐다가 이제 떨어졌고 테슬라하고 알파벳, 애플이 이제 마이너스입니다. 연초 대비 마이너스. 자, 이렇게 시가총액 상위 10개를 보면 앞으로 ETF 투자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뭐 S&P를 사야 되겠다, 코스피를 사야 되겠다, 나스닥을 사야 되겠다. 또는 나스닥 갖고 계신 분들은 더 사야 되겠다, 팔아야 되겠다. 못 들어가신 분들은 언제 들어가겠다. 이런 것들을 분석하기가 편하죠. 그래서 제가 이 10개 종목에 대해서 뭐 속속들이 알지 못합니다. 너무나 복잡한 기업들이고 제가 이거를 뭐 열심히 분석해 본 적도 없고 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그냥 자산운용사 대표 입장에서 굵직굵직한 키워드들을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것만 보면 나스닥 이렇게 되겠는데 정도는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좋아요를 누르고 계십니까? 여기 보면 댓글을 좀 읽을게요. 좋아요 누르는 동안. 감자의 비행님, 사람들이 김 대표님 편만 있고 포켓몬빵처럼 환불한대요.는 안 되나요? 아, 환불이 됩니까? 포켓몬빵이? 책을 사서 읽든 빌려서 읽든 전자책으로 읽든 상관없어요. 그건 여러분들 편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대신에 교보문고에서 사긴 사야 돼요. 왜냐면 그래야 저희가 사인해 드릴 거예요. 교보문고에서 샀냐 안 샀냐 영수증 보고. 자, 코이아트님도 시키는 거 해야죠. 좋아요 꼭 누르겠습니다.
네, 둔돌이님께서 미국 라이브 막방 참여해서 다행이네요. 무탈하게 교육 잘하세요. 미국 세트장이 아닌 한국 세트장에서 봬요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이제 이 미국 시가총액 상위 10종목, 다 올랐네 3년 동안. 최근에는 어떤 건 오르고 어떤 건 안 올랐네. 시가총액 10등이 1000조가 넘네. 대부분 IT네? 라고 하는 것은 얘기해봤습니다. 누구나 알 수 있는 것들이고요.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보고 싶어요. 저는 이 기업들 10개를 두 가지 키워드로 나눠보고 싶어요. 첫 번째는 지속 가능성. 얘네들이 하는 사업이 앞으로 3년, 5년, 10년 동안 뭐 신규 사업이 되냐, 뭐 M&A 하냐 이런 거 빼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사업이 10년, 3년, 5년, 10년 동안 꾸준히 될 사업인가? 아니면 혹시 고꾸라질 수도 있나 하는 지속 가능성이 첫 번째 키워드고요. 두 번째 키워드는 주식으로서 주식 투자자들한테 현재 기대감이 있는가 없는가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제가 미리 나눠놨어요. 다음 장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그려봤습니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점은 찍어놨는데 점은 제 생각이지만 이 점을 가지고 지속 가능성이 뭐 예를 들면 여기 나와 있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마존보다 한 2배 정도 높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이 점을 찍은 거리감은 특별한 근거가 있게 찍은 게 아닙니다. 그냥 이뻐 보이려고 찍은 거예요. 그 방향성만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는 지속 가능성이 높아. 그죠? 근데 기대감 낮아. 좋은 주식이 될 수 있겠죠. 반대로 엔비디아는 지속 가능성은 낮아. 근데 기대감은 높아. 그럼 나쁜 주식이 될 수 있겠죠. 이쪽에 모여 있는 거 볼까요? 애플, 테슬라, 뭐 알파벳, TSMC 이런 것들은 지속 가능성도 그렇게 높지 않고 기대감도 그렇게 높지 않아. 여기 보면 이렇게 선을 제가 쭉 걷잖아요. 사선. 요 사선에서 굳이 고르자면 요 아래면에 있는 여기 보면 애플, 테슬라,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가 엔비디아, 브로드컴, 메타, TSMC보다는 투자하기에 조금 안전하다. 조금 기대 수익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돌아가서 얘네들이 시가총액이 얼마지? 어느 정도 오르면 더 오를 수 있지? 떨어지면 어느 정도 떨어질지? 그거는 여러분들이 판단해 보시고 거기에 따라서 나스닥 괜찮네? 나스닥 좀 비싸네? 하는 것을 판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반도체 기업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감이 높고 지속 가능성은 좀 낮다고 제가 그려놨어요.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다 주식으로서는 좋진 않다라고 썼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 들어보셨을 텐데 무어의 법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무어의 법칙. 이게 인텔의 공동 창업자인 고든 무어라는 사람의 이름을 따서 만든 이론인데요. 이 사람이 뭐라 그랬냐면 반도체에 저장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은 24개월마다 2배씩 늘어난다. 그 얘기는 뭐냐면 반도체의 성능이 5년 지나면 10배, 또 5년 지나면 10배에서 100배가 총 늘어난다는 거예요. 10년 만에 반도체 성능이 100배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얘기야? 반도체 연구하시는 분 진짜 똑똑하다. 맞는 얘기죠. 반도체 혁신 대단하다. 맞는 얘기죠. 하지만 주식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주식적으로는 혹시 이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기술 혁신에서 누군가 뒤처진다? 도태된다? 그러면 큰일 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반도체 성능은 이렇게 폭발적으로 증가하는데 그 반도체를 필요로 하는 수요자가 혹시 그만큼 늘지 않는다면 반도체 가격이 하락하고 설비 투자를 많이 해놨을 거니까 그 반도체 회사들이 연구개발비나 설비 투자를 회수하지 못하고 공멸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엔비디아 망한다고? TSMC 망한다고? 브로드컴 망한다고?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비슷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지금 여러분들 뭐 보고 계세요? 유튜브로 제 얼굴 보고 계시죠? K-pop 데몬헌터스 뭘로 보셨어요? 넷플릭스로 보셨죠? 이 유튜브랑 넷플릭스 보는 시간 그리고 뭐 인스타그램 릴스나 틱톡 보는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겁니다. 동영상의 시대예요. 지금 말하자면. 그쵸? 근데 미국 기준으로 이 동영상 플랫폼의 점유율을 보면 유튜브가 30%, 넷플릭스가 16%, 나머지들의 점유율 평균은 1%도 안 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유튜브, 인스타그램 릴스, 틱톡, 넷플릭스 합치면 동영상 플랫폼 점유율이 92%. 나머지들은
파라마운트 플러스 들어봤죠? 애플 TV 들어봤죠? 우리나라 왓챠, 판도라 TV 어떻게 됐습니까? 다 없어졌어.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많이 보지만 그만큼 플랫폼이 같이 성장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플랫폼이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면 누가 갑질을 할 수 있어요? 넷플릭스가 갑이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넷플릭스가 케이팝 데모넌터스 만들어가지고 돈 다 벌어간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들의 교섭력이 올라간 거죠. 그럼 지금 반도체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 공급이 막 늘어나고 있어. 인공지능 수요 늘어날 거야. 근데 그거의 고객들이 누구예요? 예를 들면 구글, 오픈 AI, 메타 이런 회사들 있잖아요. 이런 회사들이 지금은 모두 다 그 반도체를 사고 있다고. 엔비디아 반도체, TSMC가 생산하는 거, SK 하이닉스, HBM 붙인 거 사고 있다고. 근데 정리가 되고 나면 걔네들이 갑질을 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지속 가능성이 높은 쪽 한번 볼까요? 어디 보자. 여기 이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아마존, 메타, 알파벳 요쪽이 좀 오른쪽에 가 있죠. 이 회사들을 보면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반도체 회사들이랑 전혀 다르게 직접 인공지능을 서비스하는 회사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오픈 AI의 대주주예요. 챗GPT 만드는. 그리고 자사, 물론 이제 오픈 AI 챗GPT 모델을 가져와서 쓰는 건데 코파일럿이라는 자사 모델도 가지고 있어요. 메타 예전에 라마라고 했는데 지금 메타 AI 직접 가지고 있습니다. 알파벳도 마찬가지죠. 구글도 자사의 제미나이라는 걸 가지고 있죠. 나중에 인공지능을 여러분들이 잘 쓰게 됐다라고 할 때 아마 이들 중에 하나를 쓸 거예요. 오픈 AI 챗GPT, 마이크로소프트의 코파일럿, 메타의 메타 AI, 구글의 제미나이 이 중에 하나 쓸 것 같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 시대가 왔을 때 이 회사들의 지속 가능성은 높아요. 또 하나 메타 같은 경우에는 약간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소프트웨어 인터넷 플랫폼이지만 이 왼쪽에 좀 붙여놨는데 이 회사들이 하는 일은 기본적으로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왓츠앱이라고 하는 소셜 미디어 앱을 운영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바뀔지 사실 몰라. 그죠? 우리가 카카오톡 쓴 지 오래됐고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쓴 지 오래됐지만 이제 어린 애기들은 카카오톡이랑 페이스북을 안 씁니다. 인스타그램도 거의 안 써요. 미국 사람들, 미국 어린이 친구들은 스냅챗으로 대화하더라고. 우리나라 카카오톡. 우리나라 어린애들은 페이스북 메신저나 인스타그램 DM으로 대화하잖아요. 이게 바뀔 수가 있어. 그래서 지속 가능성이 아주 높진 않다. 마이크로소프트의 윈도우나 엑셀, 파워포인트를 대체하는 것만큼 어렵진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으로 돈을 버는 이 메타는 인공지능을 통해서 광고 효율을 늘릴 가능성이 있어요. 저도 일종의 한 명의 유튜버가 됐잖아요. 근데 여기서 광고를 구글이 붙여줘가지고 돈을 벌고 있는데 이 돈을 더 많이 벌고 싶으면 좋은 광고를 붙일 수 있어야 돼. 근데 내가 거기다가 신경 쓸 겨를이 없어. 왜냐면 나 펀드 운용해야 되거든. 근데 만약 메타가 너 릴스 이렇게 올리네? 광고 이렇게 붙여봐. 또는 너네 더 퍼블릭 자산운용 펀드 팔고 싶지? 광고 이렇게 한번 만들어봐. 라는 것을 알려준다면 광고비 한번 내볼까? 메타에다 한번 내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사용자 쪽으로 가게 되면 그 사용자들이 보고 싶은 걸 계속 보여주면 거기 체류 시간이 늘어나. 와, 이거 릴스 있잖아요, 인스타그램. 계속 올리면 점점점 개인화돼서 내가 궁금한 게 내가 좋아하는 게 계속 나와. 그러니까 보는 시간이 자꾸 늘어나.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지속 가능성 치고 거의 왕좌에 있는 기업이 하나 있어요. 그 알파벳, 구글인데 이 회사는 어떤 문제가 있어서 올해 주가가 별로 안 좋았냐? 이 회사의 매출 비중을 보면은 이 회사의 매출액이 한국 돈으로 500조 원입니다. 500조 원. 어휴, 엄청나. 근데 그 중에 60%가 구글 검색. 여러분들이 핸드폰이나 PC에서 구글 웹사이트 또는 크롬이라고 하는 이 웹브라우저에서 키워드 검색을 하면 거기서 위에 뜨게 하도록 광고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사모펀드 이렇게 썼어. 근데 쭈루룩 나올 때 기본적으로는 알고리즘에 따라서 사람들이 관심 있는 사모펀드 회사가 나와야 되는데 제가 만약 구글에 광고비를 막 내잖아요. 그러면 더 퍼블릭 자산운용이 위로 떠. 그러면 사모펀드를 검색하신 분들이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접속할 확률이 높아지잖아요. 그게 이제 광고, 구글 광고인데 이게 이 회사 매출액의 60%야. 근데 여러분들 챗GPT나 구글 제미나이 이런 것들을 많이 쓰신 분들은 이제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할 필요가 없어. 왜? 챗GPT에 그냥 말로 물어보면 돼. 그럼 걔가 바로 대답해줘. 검색 알아서 해가지고. 걔는 구글 광고에 적용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구글이 돈 벌고 있던 뭔가 궁금해 이거 알려줘 이거 어떤 회사가 잘해 사모펀드 수익률 누가 좋아라는 것을 검색하게 만들어서 돈을 벌고 있었던 매출 비중 60%가 날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걱정이 있는 거죠. 구글 제미나이가 아무리 잘 돼도 이 인공지능이 잘 돼도 그렇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이 아마 인공지능 분야에서 상당히 강력하죠. 유튜브도 있어, 지메일도 있어, 구글 맵도 있어, 뭐 상당히 강력해. 근데 이 검색 분야가 혹시 충돌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 때문에 주가가 지금 낮은 거죠. 다음 기업을 보면은 애플인데 여기 애플 기대감도 없어. 근데 지속 가능성도 없어. 무슨 얘기야? 빠질 만한 이유가 있다. 주가가 안 가는 이유가 있더라. 무슨 이유다? 애플은 지금 하드웨어 회사예요. 애플한테 돈 내는 거, 여러분들이 돈 내는 거의 대부분은 아이폰, 뭐 아이패드, 뭐 애플 워치, 그다음에 이 에어팟 여기다 돈을 내는 거지. 여러분들이 앱스토어라든지 애플 뮤직, 애플 TV 이런 것에다 돈을 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 회사예요. 근데 최근에 무슨 일 벌어지고 있어요? 애플하고 삼성전자의 미국 내 점유율, 한국 아니에요. 미국 내 점유율이 스마트폰 점유율이 10년인가 20년 내에 가장 좁아졌대. 왜? 애플 핸드폰 이제 혁신이 없어. AI 적용도 안 돼. 근데 삼성 핸드폰 폴드 너무 좋대. 너무 얇아. 접었는데도 옛날 폰이랑 비슷한 두께야. Z 플립 너무 귀여워. 너무 팬시해. 라고 하면서 삼성전자 점유율이 올라가고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넘어가 버리면 애플 큰일 납니다. 근데 아마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야, 애플은 있잖아. 한번 쓰기 시작하면 뭐 아이클라우드 써야 되지, 애플 어카운트도 있어야 되지, 뭐 애플 맵 뭐 이런 거 쓰다 보면은 종속돼. No.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애플에서 구글로 넘어가는 거, 구글 안드로이드, 삼성전자폰, 삼성에서 애플로 넘어가는 거 이제는 너무 쉬워졌어. 옛날에는 넘어가는 게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그냥 애플 쓰던 사람 평생 애플 쓰고 갤럭시 쓰던 사람 계속 갤럭시 썼었는데 지금은 서로 앱 하나만 깔면 옛날에 핸드폰 번호 이동하듯이 그냥 쫙 넘어갑니다. 제가 실제로 삼성에서 애플로 넘어왔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여기서 문제는 뭐냐면 애플이 인공지능을 구글처럼 잘 대응했다면 지금 제미나이하고 챗GPT가 거의 대항마거든요. 양대 산맥이야. 근데 애플은 뭐 가지고 시리 가지고 시리. 시리 언제 나온 건지 기억나세요? 시리 15년 전에 나왔어요. 그땐 난리 났었지. 인공지능 음성인식 비서다 최초였지. 근데 그 이후로 발전이 없어. 왜? 아마도 애플카, 테슬라랑 한번 해보려다가 이거를 실패하고 포기해버렸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에 들어갈 시간이 늦어버린 거야.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애플은 시리하고 오픈AI 챗GPT를 그냥 합치겠다. 아, 우리 개발할 시간 없어. 아이폰 안 팔리면 우리 망하는데 지금 사람들이 안 살 것 같아. 그렇다고 구글 걸 넣기는 자존심도 상해. 그러니까 챗GPT 거 가져온 거예요. 이 얘기는 완전히 손 들어버린 거죠. 그래서 애플은 지속 가능성도 낮지만 주가도 낮다. 그러니까 주가 낮으니까 얘는 별로 안 올랐네? 이거 사야지라고 생각하기에는 애플의 위기가 상당하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그럼 남은 거 뭐냐? 남은 거 제가 얘기 안 한 거. 자, 보세요.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상당해. 지속 가능성 괜찮아. 알파벳 괜찮은데 이 구글 검색 한번 고민해 봐야 되겠어. 그죠? 애플 주가 안 오른 이유 있네. 떨어질만 하네. 엔비디아, 브로드컴, TSMC 지금 너무 좋지. 너무 좋은데 인공지능 하드웨어 시장 끝나면 소프트웨어 넘어갈 거야. 그때 만약 특별한 혁신을 계속 가져가지 못하면 아까 얘기했던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 이런 애들한테 치일 수 있어. 야, 이제 니네 거 필요 없어. 다른 애들도 삼성전자도 만들던데 뭐 AMD도 만들던데 뭐 싸게 안 팔면 나 안 사.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제 남은 건 뭐예요? 테슬라랑 아마존이 남아 있습니다. 둘 다 이렇게 밑에 나와 있어요. 그죠? 아마존은 지속 가능성이 꽤 높다고 되어 있고 기대감은 낮고 테슬라는 지속 가능성도 조금 있지만 주가가 낮은 상황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왜 이렇게 주가가 낮냐? 이것도 애플이랑 똑같아요. 아마존은 시리보다 좀 늦게 나왔지만 정말 또 핫했던 알렉사라고 하는 이 시리는 아이폰을 통해서 나온 음성인식 비서였죠. 근데 아마존은 원래 소프트웨어 플랫폼 회사였잖아요. 근데 이 회사가 태블릿도 만들어, 휴대폰도 만들어, 그다음에 스피커가 대박이 났어요. 에코라고. 그래서 하드웨어를 가져가려고 하는 게 사실 소프트웨어 회사의 숙명이거든요. 메타도 이 VR 괜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이 스마트 글래스 괜히 만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드웨어랑 소프트웨어 둘 다 가지고 있지 않으면 큰일 날 수 있구나. 언제 그걸 봤어요? 애플이 앱 회사들한테 너네 고객 정보 가져가지 마. 사용자 정보 추적하지 마. 라고 하니까 사용자 정보를 통해서 개인화된 광고로 돈을 벌던 메타가 크게 곤두박질 친 적이 있거든요. 그걸 보고 나니까 마크 저커버그가 안 되겠다.
우리가 하드웨어 가져가야 되겠다. 근데 핸드폰, 스마트폰은 이미 구글, 안드로이드랑 아이폰이 꽉 잡고 있으니까 이건 만들어봐야 소용없어. 아마존이 파이어폰 만들었다가 잘 안 되는 거 다 봤어. 그러니까 이 VR 향후의 시장으로 가보자. 아마존도 마찬가지예요. 태블릿 잘 안 팔려. 킨들 잘 팔리는데 돈 별로 안 돼. 스피커로 가보자. 이렇게 간 거거든요. 거기에 이제 알렉사라는 놈이 있었던 거죠. 잘 가고 있었는데 그 이후에 눈에 띌 만한 발전이 없었고 지금 자체 이 LLM 대형 언어 모델을 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애플보다는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아마존은 애플의 아이폰과 달리 이 전자상거래의 전 세계 1황, 그다음에 기업용 클라우드 전 세계 1황. 이거는 핸드폰 바꾸는 것보다 훨씬 어렵습니다. 내가 이미 물건을 여기서 잘 사고 있어. 내가 여기 이미 셀러로서 돈 잘 벌고 있는데 갈 필요가 없어요. 안 가. 그리고 기업용 정보, 기업용 소프트웨어, 기업용 클라우드 모델 이거를 다른 쪽으로 바꾼다? 이건 진짜 골치 아픈 일입니다. 제가 기업을 실제로 하고 있잖아요. 우리 회사는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대단한 뭐 클라우드 서비스 많이 안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 가격 올리면 그냥 올려줘. 야, 그거 바꿨다가 골치 아파져. 그러면서 5년, 10년 계속 쓰게 되거든요. 아마존 웹 서비스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이들이 이쪽에서 인공지능 개발을 안 할까? 하게 될 거예요.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고객들한테 이식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다. 하지만 주식시장 참여자들은 당장 AI 없잖아. 챗GPT 없잖아. 제미나이 없잖아. 해서 지금 시장 참여자가 기대감을 낮게 가지고 있는 거죠. 서비스의 지속 가능성은 높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번 주목해 보자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마지막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회사를 자동차를 만들어서 파는 회사로 볼 거냐, 아니면 자율주행 기술을 만드는 회사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을 파는 회사로 볼 거냐에 따라서 달라요. 지금 여기 보면 지속 가능성이 되게 낮은 것처럼 나와 있잖아요. 물론 이제 애플, TSMC, 메타, 브로드컴, 엔비디아보다 높아. 알파벳이랑 비슷한 수준인데 제가 여기다 알파벳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놓은 건 뭐냐면 알파벳도 인공지능 잘하고 있어. 근데 구글 검색 때문에 상쇄될 것 같아 라고 한 거죠. 테슬라도 자율주행 로봇 잘하고 있어. 근데 자동차 판매 과연 지속 가능성이 높을까 아직 잘 모르겠어. 그래서 여기다 놓은 건데 만약에 자동차 판매보다 자율주행 기술 또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이 더 크고 이 회사가 더 잘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속 가능성이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주가는 그대로일 거니까 주가는 낮은데 지속 가능성이 이쪽으로 쫙 옮겨가면서 아주 매력적인 투자의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지금 일본 토요타가 PER 8배, 폭스바겐이 6배, 미국 포드가 14배, 현대차는 PER이 5배예요. 근데 테슬라는 뭐 100배, 200배야. 이 얘기는 뭐야? 테슬라 투자자가 바보다? 그게 아니고 테슬라 투자자는 그거 외에 다른 걸 보고 있는 거다. 다른 걸 보고 있는 거다. 그 다른 게 자율주행 기술일 수도 있고 휴머노이드 로봇일 수도 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낮은 이유는 뭐야? 사람들이 자동차 회사로 보고 있는 거죠. 어떤 식으로 보고 있냐면 테슬라 자동차 얘랑 트럼프랑 뭐 붙어 먹었잖아. 또는 트럼프랑 되게 싸워서 잘 안 되겠는데? 뭐 유럽 사람, 중국 사람 이제 테슬라 안 산다는데? 라는 이유로 주가가 떨어진 거예요. 다 자동차 판매에 대한 얘기야. 그죠? 자율주행 기술이 안 된다던데? 로보택시가 안 된다던데? 휴머노이드 로봇이 없다는데?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아닌 거죠. 그런데 이 회사는 그 다음 부분에 있어서 분명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만약에 테슬라라는 주식을 볼 때는 자동차 판매가 반전하면 주가가 오르겠죠. 지금 사람들이 거기에만 주목하고 있으니까 그게 중요 팩터는 사실이야. 봐야 돼. 근데 자동차 판매가 더 이상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어느 정도 유지되거나 조금 반등의 기미가 보인다면 그 전에 사람들이 주목을 덜 하고 있는 자율주행이나 로봇 분야를 공부해보고 이거 괜찮은 시장인데 이 회사가 좀 경쟁 우위가 있는데? 라고 생각한다면 지속 가능성이 확 올라가고 매력적인 주식으로 바뀔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이제 마무리하면 챗GPT가 출시된 지 아직 3년이 안 됐어요. 지금 2년 9개월 정도. 누가 봐도 그렇듯이 인공지능은 앞으로 적어도 한 1, 2년? 적어도 정말 길게는 10년 이상 갈 트렌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민하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것인데 여러분들이 최근에 챗GPT 5 나오고 이런 거 고민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이제 인공지능 시장 끝난 거 아니야? 인공지능 혁신 끝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맨날 생각하는 게 2000년대 닷컴 버블이랑 되게 비슷하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는 많이 말씀드렸는데 제 생각에는 많이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왜냐하면 닷컴 버블 때는 인터넷 한다라고 하면 그 회사가 실체가 있건 없건 돈을 벌건 안 벌건 뭐 브랜드가 있건 없건 그냥 주가 다 오르고 그러니까 무너질 때 정말 거품 터지듯이 확 떨어지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고 지금은 아까 얘기했던 지금 미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봤잖아요. 이 10개 회사들이 뭐 주가가 올랐건 떨어졌건 뭐 기대감이 있건 지속 가능성이 있건 없건 떠나서 아주 강력한 그리고 대부분은 지속 가능한 수익력을 바탕으로 충분히 돈이 되는 분야의 선행 투자라고 있는 거죠. 챗GPT에 돈 내고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죠? 테슬라 자율주행 기술을 돈 내고 구독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냐고. 그 닷컴 버블 시대와는 그 부분이 다릅니다. 그리고 이런 회사들이 선행 투자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작은 회사, 중소기업들보다는 대기업 쪽으로 좀 치중되는 그런 문제는 있을 수 있죠. 하지만 여러분들 개인 투자자잖아요. 그러니까 나 AI에 정말 스몰캡 아무도 모르는 거 찾아가지고 10배 대박 벌어야지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이런 대형주만 잘 매매를 해도 또는 이런 대형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ETF를 잘 투자하기만 해도 바꿔 말하면 개인 투자자들도 충분히 좋은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 지금 투자 정보가 너무나 빨리 퍼지고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일반 주식으로는 개인 투자자가 돈 벌기가 어려워지고 있어요. 정말 열심히 해야 돼. 근데 이 미국의 빅테크 투자는 여전히 기회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관 투자자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마무리를 짓고요. 제가 오늘 아주 짧은 시간에 지금 한 35분 동안에 10종목, 시가총액 10개 말씀드렸고 말을 너무 빨리 한 감이 있는데 조금 돌려보시면서 내가 점을 다시 찍어보면 어디에 찍어볼 거냐. 나는 아마존의 지속 가능성이 그렇게 높은 것 같지 않은데 나는 엔비디아의 지속 가능성이 되게 높은 것 같은데 한번 점을 다시 찍어보면서 이 사선 안에서 어디가 괜찮을 건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회사 홈페이지 소개를 잠깐 드릴게요. 여기 보면 thepublic.co.kr입니다. 이 thepublic이라고 하는 거는 대중을 뜻합니다. 많은 사람, 누구나를 뜻해요. 일반 펀드를 은행 창구에 가서 가입을 하는데 수익률이 안 좋아. 코스피랑 비슷해. 10년 동안 2천, 3천 왔다 갔다 해. 좀 더 전문적인 서비스를 받고 싶어. 그거를 돕기 위해서 저희가 우리를 위한 투자의 시작, 더퍼블릭 자산운용을 만든 거고요. 홈페이지는 한번 쓱 구경을 해보시고요. 여기 더퍼블릭 레터 구독이 있거든요. 이걸 눌러보세요. 이걸 누르면 담당자가 확인하여 최대한 빨리 연락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성명, 전화번호, 메일 주소 입력하시고 이 둘 중에 하나 고르시면 돼요. 뉴스레터, 투자상담 둘 다 이렇게 고르고 나서 보내기 하면 저희한테 연락이 옵니다. 그럼 저희 담당자가 뉴스레터만 받고 싶어요 하는 샤이한 분들한테는 뉴스레터만 보내드리고요. 투자상담 받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한테는 여기 쓴 내용을 기반으로 투자상담을 돈 안 받고 당연히 돈 안 받고 해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저희한테 펀드로 가입해 주시면 저희는 너무 감사하고요. 이 뉴스레터라고 하는 거는 저하고 제 파트너 그리고 저희 펀드 매니저들이 이달에 한 달 동안 생각했던 금융시장에 대한 내용, 저희가 생각하는 지금 시기에 맞는 투자 격언, 추천 도서, 그 다음에 재밌게 읽었던 경제 뉴스, 저희가 탐방 갔다 온 기업의 탐방 노트, 그 다음에 저희 회사의 상품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 모아서 한 달에 한 번씩 공짜로 보내드립니다. 저희 이제 홍보용으로 만드는 거니까 콘텐츠는 가득 담되 돈은 안 받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하실 수 있는 거니까 꼭 뉴스레터 구독을 해주시고요. 그러다가 정말 궁금한 게 생기시면 유튜버 김현준이 아니라 더퍼블릭 자산운용 대표이사 김현준한테 궁금한 게 생기시면 금융상품에 대한 내 재테크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생기시면 뉴스레터에다가 한자 남겨주시면 저희가 직접 전화를 드리고요. 채팅 상담도 열려 있습니다. 채팅 상담을 누르시면 요새 전화하는 거 싫어하시는 분, 바쁘신 분들 많은데 거기에 카카오톡 하듯이 대화를 텍스트로만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